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선거 주요 의제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표 축제인 한평 나비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략선거구가 된 목포를 비롯해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일고 있는 담양, 그리고 해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남 19개 선거구의 단체장 경선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무안 등 7개 시군 선거구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2차로 2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전현직 광양시의원 4명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재천, 조현옥, 이형선 광양시의원과 이기현 전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민주당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선 후보에서 배제됐다며 민주당의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현직 시의원은 민주당의 결정만큼이나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의 뜻도 중요하다며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의 조직 확대 이슈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고 도지사 선거 후보군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때 확실히 조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 6개월째, 전남도청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곳에 바닥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제 만 1년 후면 5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공사가 마무리되고 청사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곳에 어떤 부서가 들어오고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조직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라남도는 직원들의 의견과 지역에 필요한 기능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청에서 분리되는 것을 꺼리는 직원들의 심리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도의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정하자는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동북권의 위상에 걸맞게 3개 실국 이상을 배치하고 동부지역본부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청사의 조직은 도지사 선거 전의 핵심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통합청사를 500명이 근무하는 명실공히 2청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노동국 신설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안을 내놓으며 동부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 통제, 시군 간의 조절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 도정의 공백 상태가 동북권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전라남도의 미래 전략 등 핵심 기능을 동북권 통합청사에 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공약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미래 투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장기 미래 전략본부를 가장 저는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고, 통합청사의 세부적인 조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에 어떤 부서가 오고 어느 정도 인원이 배치될지를 두고 시민들은 갈수록 민감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 남은 선거전에서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전남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내일이면 완전히 종료됩니다. 전남 지역 임시선별검사소들은 특히 연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PCR 검사 48만 7천 건, 신속 항원 검사 32만 5천 건을 실시해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정년 연장 여부를 두고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파업 종료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순천교통 차고지에 시내버스 1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한 채 멈춰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시내버스 대신 번호와 행선지를 붙인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월급여 15만 원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일. 오늘로 열흘째 시내버스 103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세버스 44대를 급하게 투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2시간씩 기다려. 나는 10시 10분에 도착해갖고 지금 12시 다 돼간가 기절하겠네.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내 나오는 게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얼른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노사 간 접전이 이어지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월급여 10만 원 인상을 양측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61세 정년을 넘겨 계약직이 된 버스기사들의 불안정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계약직 기사들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내걸고 있어 아예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안이라는 것은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노사정이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사측은 계약직이지만 정년을 넘긴 기사들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이미 보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할 수 없다. 버스기사들의 정년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면서 장기간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11에서 17도, 순천 10에서 20도, 광양 9에서 20도, 고흥 9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0에서 19도, 목포는 11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봄축제의 대명사인 한평 나비대축제가 어린이날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지역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축제 현장을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개의 대형 꽃탑을 중심으로 거대한 화원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을 하나하나 담아낸 정원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린이들의 나비 날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는 벌써 24번째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의 나비로는 호랑나비가 선정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는 자운형과 꽃 양귀비, 유채, 사피니아 등 봄꽃 50만 송이와 22만 마리의 각종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날씨도 선선하니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또 아주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놓은 축제장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여서 더욱 반가운 한평 나비대 축제. 그래서 이번 축제의 주제어에는 희망이 강조됐습니다. 다른 모든 봄 축제들이 코로나로 다 취소됐지만 저희 한평구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어버이날인 8일까지는 풍성한 체험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 광주 5.18을 연결한 특별음악회가 제주와 여수, 광주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과 제주 4.3 평화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어제 제주 아트센트를 시작으로 오늘 여수 GS 칼텍스 예울마루, 다음 달 24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며 세 지역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고통의 역사를 매개로 함께 손잡고 한 걸음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수 공연은 특히 지난 2018년에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 침묵을 무대에 올리는 등 지역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해온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을 다음 달 20일까지 공개 수집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작품 구입비 5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5년 개관하는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첫 이벤트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공개 수집해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집 대상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역사나 평화, 인권을 다룬 작품 등 3개 부문이며 시립미술관 개관 전에도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전남 특성화고 10곳을 조사한 결과 48%가 단시간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43%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부당한 처우를 참았다고 답했습니다.